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곳의 모든 감정이 나에게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말입니다. 마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레이더가 있어서 주변의 분위기, 고통, 기쁨, 심지어는 거짓과 진실까지 끊임없이 스캔하고 감지하는 것 같은 느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약점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예민해서, 너무 감정적이어서 쉽게 상처받는 성향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초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어둠 속에 갇힌 이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는 그들을 초공감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이 만약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와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흔히 공감자가 피해자라고 들어왔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모든 에너지를 착취당하고 조종당하며 결국에는 파괴되는 존재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에서 깨어난 초공감자, 마침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한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감정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유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더 이상 착하게만 굴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빼앗겼던 자신의 힘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자신의 그 예민함을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장. 각성의 순간. 안개가 걷히다 초공감자가 진정으로 깨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것이 아닌 고통을 흡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왜 인간관계가 항상 이렇게 일방적일까 고뇌하면서 말이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혼란의 안개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공감자가 교묘한 조종의 실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력적인 모습, 가스라이팅, 통제를 무기로 사용하여 공감자가 자신의 직감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공감자가 깨어나기 시작할 때 그 변화는 조용하고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팽팽하던 고무줄이 탁 하고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갑자기 그 모든 게임의 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대해 변명해주지도 않습니다. 수년간 느껴왔지만 차마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감정들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유독한, 조종, 정서적 학대 같은 단어들 말이죠. 이러한 자각은 단순히 명료함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 불을 지핍니다. 한번 그 패턴을 인지하게 된 공감자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에서 이 관계의 역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로 초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증오하는 변화입니다. 공감자가 각성의 단계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자아에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무너지거나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침착해지고 냉정해지며 상황에 집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즐겨 일으키던 감정의 소용돌이는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르던 버튼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나르시시스트가 휘두르던 통제의 시대가 끝나는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장. 무너지지 않는 방패, 경계선이란 초공감자가 마침내 모래 위에 선을 긋고 여기까지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선언은 독과 같습니다. 공감자는 인생의 대부분을 에너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열어둔 채 살아왔습니다. 항상 베풀고 항상 예라고 말하며 자신의 편안함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처음부터 나르시시스트에게 매력적인 먹잇감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정, 감탄, 관심이라는 공급을 갈망하고 공감자는 그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공감자가 분노가 아닌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경계선을 긋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제한적인 접근권에 익숙합니다. 한밤중에 전화해서 상대가 받기를 원하고 잔인한 말을 내뱉고도 공감자가 오히려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빼앗고 또 빼앗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그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감자가 처음으로 안 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또는 그건 내가 원하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들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분노, 침묵, 심지어는 사랑 폭격과 같은 책에 나오는 모든 전술을 동원해 공감자를 다시 복종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경계선이 굳건히 유지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나르시시스트의 고문이 시작됩니다. 경계선은 단순히 선이 아니라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소유할 수 없어. 당신은 나를 통제할 수 없어. 나는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메시지는 자신의 정체성 전부를 통제에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위협입니다. 경계선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 즉 상대의 반응, 감정, 그리고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자가 이기기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복수나 고함이 아니라 침묵과 거리두기, 그리고 평화로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혼돈과 긴장이 필요합니다. 공감자가 경계선을 더 일관되게 지킬수록 나르시시스트는 더욱 불안정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당신이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굶주리고 있으며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메뉴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이 가진 힘입니다. 세 번째 장. 공포의 거울. 자신을 마주하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초공감자는 더 이상 감정을 흡수하지 않고 오히려 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평생 동안 도망쳐왔던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초공감자는 깊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인지합니다. 그들은 패턴의 불일치, 슬그머니 벗겨지는 가면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추기 시작합니다. 미묘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말이죠. 이것은 복수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명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감자가 나르시시스트의 전술, 즉 투사, 조종, 가스라이팅의 실체를 꿰뚫어 보게 되면 그들은 그 전술들을 그대로 되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공감자가 나르시시스트의 냉담함을 그대로 비추면 그들은 그 차가움을 느낍니다. 공감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대신 침묵을 사용하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자신의 공허함만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옵니다. 공감자가 반응하기를 멈추고 과도한 설명을 멈추고 감정적인 혼란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멈추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자신의 얕음, 감정적 공허함, 그리고 자신의 무의미함과 직면하게 됩니다. 이 거울 효과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제 공감자가 그들을 사랑이나 혼란, 죄책감의 안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날카로운 진실의 렌즈를 통해 명확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나르시시스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상 위에, 조작된 이미지와 연기 위에 자신의 정체성 전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공감자는 그 가면이 아닌 그 아래 숨겨진 얼굴, 즉 상처받고 불안정하며 텅 빈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네 번째 장, 궁극의 무기, 무관심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공감자만큼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며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란 항상 지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한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강력하다고 느낍니다. 고통이든 혼란이든 사랑이든 분노든 그 감정의 불꽃은 자신이 여전히 상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감자가 자신의 내면의 평화가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는 감정적 분리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나르시시스트의 전체 시스템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무관심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극적인 퇴장이나 소리치는 싸움, 문을 쾅 닫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공감자입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한때 그들을 나르시시스트에게 묶어두었던 희망, 이해받고 싶은 욕구와 같은 감정적 밧줄이 사라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노에 대처하는 법을 압니다. 눈물과 고함, 비난에 대처하는 법도 압니다. 그것은 익숙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룰 수 없는 것, 방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무관심은 나르시시스트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자는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를 바꾸거나 고치거나 해독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일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차갑고 냉혈한이 되었으며 멀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통제력의 상실, 그리고 자신들이 번성했던 감정적 혼돈의 상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온하고 꾸준하며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모습을 마주하고 그 상태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그들을 작게 만들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사실이 그들을 고문합니다. 다섯 번째 장, 사랑의 혁명, 시선을 내면으로 초공감자가 마침내 자신의 사랑을 자기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실 전체가 말입니다.
공감자는 본능적으로 베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감정 공급원의 금광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 베푸는 본성을 착취합니다. 공감자는 보답과 인정을 바라며 주고 또 주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되돌려줄 능력이 없습니다. 과도하게 베풀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순환에 갇힌 공감자는 결국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때 내면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공감자가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던 그 모든 사랑과 관심, 인정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존이며 신성한 의식입니다. 공감자가 자신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그들이 주는 사랑은 더 이상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이제 그들은 텅 빈 우물이 아니라 스스로 흘러넘치는 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감지하고 공황에 빠집니다. 그들이 의존했던 무한한 에너지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감자는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평화, 자신의 성장,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폭풍에 휩쓸리는 배가 아니라 폭풍을 잠재우는 등대가 됩니다. 부디 당신만의 고요한 평화를 되찾으시길,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곳의 모든 감정이 나에게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말입니다. 마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레이더가 있어서 주변의 분위기, 고통, 기쁨, 심지어는 거짓과 진실까지 끊임없이 스캔하고 감지하는 것 같은 느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약점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예민해서, 너무 감정적이어서 쉽게 상처받는 성향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초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어둠 속에 갇힌 이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는 그들을 초공감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이 만약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와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흔히 공감자가 피해자라고 들어왔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모든 에너지를 착취당하고 조종당하며 결국에는 파괴되는 존재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에서 깨어난 초공감자, 마침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한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감정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유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더 이상 착하게만 굴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빼앗겼던 자신의 힘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자신의 그 예민함을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장. 각성의 순간. 안개가 걷히다 초공감자가 진정으로 깨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것이 아닌 고통을 흡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왜 인간관계가 항상 이렇게 일방적일까 고뇌하면서 말이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혼란의 안개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공감자가 교묘한 조종의 실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력적인 모습, 가스라이팅, 통제를 무기로 사용하여 공감자가 자신의 직감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공감자가 깨어나기 시작할 때 그 변화는 조용하고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팽팽하던 고무줄이 탁 하고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갑자기 그 모든 게임의 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대해 변명해주지도 않습니다. 수년간 느껴왔지만 차마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감정들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유독한, 조종, 정서적 학대 같은 단어들 말이죠. 이러한 자각은 단순히 명료함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 불을 지핍니다. 한번 그 패턴을 인지하게 된 공감자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에서 이 관계의 역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로 초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증오하는 변화입니다. 공감자가 각성의 단계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자아의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무너지거나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침착해지고 냉정해지며 상황에 집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즐겨 일으키던 감정의 소용돌이는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르던 버튼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나르시시스트가 휘두르던 통제의 시대가 끝나는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장. 무너지지 않는 방패, 경계선이란 초공감자가 마침내 모래 위에 선을 긋고 여기까지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선언은 독과 같습니다. 공감자는 인생의 대부분을 에너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열어둔 채 살아왔습니다. 항상 베풀고 항상 예라고 말하며 자신의 편안함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처음부터 나르시시스트에게 매력적인 먹잇감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정, 감탄, 관심이라는 공급을 갈망하고 공감자는 그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공감자가 분노가 아닌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경계선을 긋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제한적인 접근권에 익숙합니다. 한밤중에 전화해서 상대가 받기를 원하고 잔인한 말을 내뱉고도 공감자가 오히려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빼앗고 또 빼앗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그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감자가 처음으로 안 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또는 그건 내가 원하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들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분노, 침묵,
심지어는 사랑폭격과 같은 책에 나오는 모든 전술을 동원해 공감자를 다시 복종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경계선이 굳건히 유지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나르시시스트의 고문이 시작됩니다. 경계선은 단순히 선이 아니라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소유할 수 없어. 당신은 나를 통제할 수 없어. 나는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메시지는 자신의 정체성 전부를 통제에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위협입니다. 경계선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 즉 상대의 반응, 감정, 그리고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자가 이기기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복수나 고함이 아니라 침묵과 거리두기, 그리고 평화로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혼돈과 긴장이 필요합니다. 공감자가 경계선을 더 일관되게 지킬수록 나르시시스트는 더욱 불안정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당신이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굶주리고 있으며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메뉴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이 가진 힘입니다. 세 번째 장. 공포의 거울. 자신을 마주하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초공감자는 더 이상 감정을 흡수하지 않고 오히려 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평생 동안 도망쳐왔던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초공감자는 깊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인지합니다. 그들은 패턴의 불일치, 슬그머니 벗겨지는 가면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추기 시작합니다. 미묘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말이죠. 이것은 복수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명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감자가 나르시시스트의 전술, 즉 투사, 조종, 가스라이팅의 실체를 꿰뚫어 보게 되면 그들은 그 전술들을 그대로 되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공감자가 나르시시스트의 냉담함을 그대로 비추면 그들은 그 차가움을 느낍니다. 공감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대신 침묵을 사용하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자신의 공허함만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옵니다. 공감자가 반응하기를 멈추고 과도한 설명을 멈추고 감정적인 혼란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멈추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자신의 얕음, 감정적 공허함, 그리고 자신의 무의미함과 직면하게 됩니다. 이 거울 효과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제 공감자가 그들을 사랑이나 혼란, 죄책감의 안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날카로운 진실의 렌즈를 통해 명확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나르시시스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상 위에, 조작된 이미지와 연기 위에 자신의 정체성 전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공감자는 그 가면이 아닌 그 아래 숨겨진 얼굴, 즉 상처받고 불안정하며 텅 빈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네 번째 장. 궁극의 무기. 무관심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공감자만큼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며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란 항상 지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한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강력하다고 느낍니다.
고통이든 혼란이든 사랑이든 분노든 그 감정의 불꽃은 자신이 여전히 상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감자가 자신의 내면의 평화가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는 감정적 분리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나르시시스트의 전체 시스템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무관심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극적인 퇴장이나 소리치는 싸움, 문을 쾅 닫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공감자입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한때 그들을 나르시시스트에게 묶어두었던 희망, 이해받고 싶은 욕구와 같은 감정적 밧줄이 사라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노에 대처하는 법을 압니다. 눈물과 고함, 비난에 대처하는 법도 압니다. 그것은 익숙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룰 수 없는 것, 방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무관심은 나르시시스트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자는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를 바꾸거나 고치거나 해독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일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차갑고 냉혈한이 되었으며 멀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통제력의 상실, 그리고 자신들이 번성했던 감정적 혼돈의 상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온하고 꾸준하며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모습을 마주하고 그 상태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그들을 작게 만들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사실이 그들을 고문합니다. 5번째 장. 사랑의 혁명. 시선을 내면으로 초공감자가 마침내 자신의 사랑을 자기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실 전체가 말입니다. 공감자는 본능적으로 베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감정 공급원의 금광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 베푸는 본성을 착취합니다. 공감자는 보답과 인정을 바라며 주고 또 주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되돌려줄 능력이 없습니다. 과도하게 베풀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순환에 갇힌 공감자는 결국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때 내면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공감자가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던 그 모든 사랑과 관심, 인정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존이며 신성한 의식입니다. 공감자가 자신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그들이 주는 사랑은 더 이상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이제 그들은 텅 빈 우물이 아니라 스스로 흘러넘치는 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감지하고 공황에 빠집니다. 그들이 의존했던 무한한 에너지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감자는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평화, 자신의 성장,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폭풍에 휩쓸리는 배가 아니라 폭풍을 잠재우는 등대가 됩니다. 부디 당신만의 고요한 평화를 되찾으시길,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빛나시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곳의 모든 감정이 나에게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말입니다. 마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레이더가 있어서 주변의 분위기, 고통, 기쁨, 심지어는 거짓과 진실까지 끊임없이 스캔하고 감지하는 것 같은 느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약점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예민해서, 너무 감정적이어서 쉽게 상처받는 성향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초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어둠 속에 갇힌 이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는 그들을 초공감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이 만약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와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흔히 공감자가 피해자라고 들어왔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모든 에너지를 착취당하고 조종당하며 결국에는 파괴되는 존재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에서 깨어난 초공감자, 마침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한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감정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유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더 이상 착하게만 굴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빼앗겼던 자신의 힘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자신의 그 예민함을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장. 각성의 순간. 안개가 걷히다 초공감자가 진정으로 깨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것이 아닌 고통을 흡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왜 인간관계가 항상 이렇게 일방적일까 고뇌하면서 말이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혼란의 안개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공감자가 교묘한 조종의 실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력적인 모습, 가스라이팅, 통제를 무기로 사용하여 공감자가 자신의 직감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공감자가 깨어나기 시작할 때 그 변화는 조용하고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팽팽하던 고무줄이 탁 하고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갑자기 그 모든 게임의 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대해 변명해주지도 않습니다. 수년간 느껴왔지만 차마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감정들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유독한, 조종, 정서적 학대 같은 단어들 말이죠. 이러한 자각은 단순히 명료함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 불을 지핍니다. 한번 그 패턴을 인지하게 된 공감자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에서 이 관계의 역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로 초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증오하는 변화입니다. 공감자가 각성의 단계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자아에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무너지거나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침착해지고 냉정해지며 상황에 집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즐겨 일으키던 감정의 소용돌이는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르던 버튼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나르시시스트가 휘두르던 통제의 시대가 끝나는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장. 무너지지 않는 방패, 경계선이란 초공감자가 마침내 모래 위에 선을 긋고 여기까지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선언은 독과 같습니다. 공감자는 인생의 대부분을 에너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열어둔 채 살아왔습니다. 항상 베풀고 항상 예라고 말하며 자신의 편안함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처음부터 나르시시스트에게 매력적인 먹잇감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정, 감탄, 관심이라는 공급을 갈망하고 공감자는 그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공감자가 분노가 아닌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경계선을 긋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제한적인 접근권에 익숙합니다. 한밤중에 전화해서 상대가 받기를 원하고 잔인한 말을 내뱉고도 공감자가 오히려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빼앗고 또 빼앗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그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감자가 처음으로 안 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또는 그건 내가 원하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들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분노, 침묵, 심지어는 사랑 폭격과 같은 책에 나오는 모든 전술을 동원해 공감자를 다시 복종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경계선이 굳건히 유지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나르시시스트의 고문이 시작됩니다. 경계선은 단순히 선이 아니라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소유할 수 없어. 당신은 나를 통제할 수 없어. 나는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메시지는 자신의 정체성 전부를 통제에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위협입니다. 경계선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 즉 상대의 반응, 감정, 그리고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자가 이기기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복수나 고함이 아니라 침묵과 거리두기, 그리고 평화로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혼돈과 긴장이 필요합니다. 공감자가 경계선을 더 일관되게 지킬수록 나르시시스트는 더욱 불안정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당신이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굶주리고 있으며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메뉴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이 가진 힘입니다. 세 번째 장. 공포의 거울. 자신을 마주하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초공감자는 더 이상 감정을 흡수하지 않고 오히려 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평생 동안 도망쳐왔던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초공감자는 깊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인지합니다. 그들은 패턴의 불일치, 슬그머니 벗겨지는 가면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추기 시작합니다. 미묘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말이죠. 이것은 복수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명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감자가 나르시시스트의 전술, 즉 투사, 조종, 가스라이팅의 실체를 꿰뚫어 보게 되면 그들은 그 전술들을 그대로 되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공감자가 나르시시스트의 냉담함을 그대로 비추면 그들은 그 차가움을 느낍니다. 공감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대신 침묵을 사용하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자신의 공허함만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옵니다. 공감자가 반응하기를 멈추고 과도한 설명을 멈추고 감정적인 혼란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멈추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자신의 얕음, 감정적 공허함, 그리고 자신의 무의미함과 직면하게 됩니다. 이 거울 효과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제 공감자가 그들을 사랑이나 혼란, 죄책감의 안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날카로운 진실의 렌즈를 통해 명확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나르시시스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상 위에, 조작된 이미지와 연기 위에 자신의 정체성 전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공감자는 그 가면이 아닌 그 아래 숨겨진 얼굴, 즉 상처받고 불안정하며 텅 빈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네 번째 장, 궁극의 무기, 무관심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공감자만큼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며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란 항상 지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한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강력하다고 느낍니다. 고통이든 혼란이든 사랑이든 분노든 그 감정의 불꽃은 자신이 여전히 상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감자가 자신의 내면의 평화가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는 감정적 분리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나르시시스트의 전체 시스템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무관심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극적인 퇴장이나 소리치는 싸움, 문을 쾅 닫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공감자입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한때 그들을 나르시시스트에게 묶어두었던 희망, 이해받고 싶은 욕구와 같은 감정적 밧줄이 사라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노에 대처하는 법을 압니다. 눈물과 고함, 비난에 대처하는 법도 압니다. 그것은 익숙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룰 수 없는 것, 방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무관심은 나르시시스트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자는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를 바꾸거나 고치거나 해독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일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차갑고 냉혈한이 되었으며 멀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통제력의 상실, 그리고 자신들이 번성했던 감정적 혼돈의 상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온하고 꾸준하며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모습을 마주하고 그 상태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그들을 작게 만들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사실이 그들을 고문합니다. 다섯 번째 장, 사랑의 혁명, 시선을 내면으로 초공감자가 마침내 자신의 사랑을 자기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실 전체가 말입니다.
공감자는 본능적으로 베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감정 공급원의 금광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 베푸는 본성을 착취합니다. 공감자는 보답과 인정을 바라며 주고 또 주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되돌려줄 능력이 없습니다. 과도하게 베풀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순환에 갇힌 공감자는 결국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때 내면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공감자가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던 그 모든 사랑과 관심, 인정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존이며 신성한 의식입니다. 공감자가 자신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그들이 주는 사랑은 더 이상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이제 그들은 텅 빈 우물이 아니라 스스로 흘러넘치는 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감지하고 공황에 빠집니다. 그들이 의존했던 무한한 에너지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감자는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평화, 자신의 성장,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폭풍에 휩쓸리는 배가 아니라 폭풍을 잠재우는 등대가 됩니다. 부디 당신만의 고요한 평화를 되찾으시길,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곳의 모든 감정이 나에게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말입니다. 마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레이더가 있어서 주변의 분위기, 고통, 기쁨, 심지어는 거짓과 진실까지 끊임없이 스캔하고 감지하는 것 같은 느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약점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예민해서, 너무 감정적이어서 쉽게 상처받는 성향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초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어둠 속에 갇힌 이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는 그들을 초공감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이 만약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와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흔히 공감자가 피해자라고 들어왔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모든 에너지를 착취당하고 조종당하며 결국에는 파괴되는 존재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에서 깨어난 초공감자, 마침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한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감정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유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더 이상 착하게만 굴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빼앗겼던 자신의 힘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자신의 그 예민함을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장. 각성의 순간. 안개가 걷히다 초공감자가 진정으로 깨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것이 아닌 고통을 흡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왜 인간관계가 항상 이렇게 일방적일까 고뇌하면서 말이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혼란의 안개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공감자가 교묘한 조종의 실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력적인 모습, 가스라이팅, 통제를 무기로 사용하여 공감자가 자신의 직감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공감자가 깨어나기 시작할 때 그 변화는 조용하고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팽팽하던 고무줄이 탁 하고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갑자기 그 모든 게임의 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대해 변명해주지도 않습니다. 수년간 느껴왔지만 차마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감정들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유독한, 조종, 정서적 학대 같은 단어들 말이죠. 이러한 자각은 단순히 명료함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 불을 지핍니다. 한번 그 패턴을 인지하게 된 공감자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에서 이 관계의 역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로 초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증오하는 변화입니다. 공감자가 각성의 단계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자아의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무너지거나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침착해지고 냉정해지며 상황에 집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즐겨 일으키던 감정의 소용돌이는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르던 버튼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나르시시스트가 휘두르던 통제의 시대가 끝나는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장. 무너지지 않는 방패, 경계선이란 초공감자가 마침내 모래 위에 선을 긋고 여기까지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선언은 독과 같습니다. 공감자는 인생의 대부분을 에너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열어둔 채 살아왔습니다. 항상 베풀고, 항상 예라고 말하며 자신의 편안함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처음부터 나르시시스트에게 매력적인 먹잇감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정, 감탄, 관심이라는 공급을 갈망하고 공감자는 그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공감자가 분노가 아닌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경계선을 긋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제한적인 접근권에 익숙합니다. 한밤중에 전화해서 상대가 받기를 원하고 잔인한 말을 내뱉고도 공감자가 오히려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빼앗고 또 빼앗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그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감자가 처음으로 안 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또는 그건 내가 원하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들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분노, 침묵,
심지어는 사랑폭격과 같은 책에 나오는 모든 전술을 동원해 공감자를 다시 복종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경계선이 굳건히 유지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나르시시스트의 고문이 시작됩니다. 경계선은 단순히 선이 아니라